안녕하십니까. 이완타증권에서 금융 담당하는 정태준입니다. 오늘 보험 자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슈로 볼만한 게 새로운 회계제도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계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사실 좀 불확실성이 더 증가를 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회계제도가 바뀐 점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게 관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존의 IFRS4와 이제 바뀐 게 IFRS17이라고 했을 때 4는 이제 보험 부채를 원가로 평가를 합니다. 사실 그 배경 자체가 보험 계약을 시가로 평가하는 게 사실상 좀 불가능한 그런 면이 있어서 이렇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 부채, 자본, 자산, 부채, 자본에서 자산은 시가로 평가를 하는데 보험 부채를 원가로 평가를 하는 이런 좀 특이한 형태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극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손익계산서가 현금 흐름주의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보험을 하나를 판매를 하면 이제 매출로 들어오는 보험료가 있을 거고, 비용으로 나가는 지급 보험금이나 이제 혹은 또 그 판매 설계사들한테 지급을 하는 판매 수수료가 있을 텐데, 그게 이제 현금 흐름 베이스로 이루어지게 되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설계사들한테 지급을 하는 사업비가 초기에 몰려 있어서 손익이 이제 초기에 보험을 판매를 하면 초기에는 안 좋다가 갈수록 이렇게 뒤로 올라가는 이런 구조를 보였었습니다. 이게 이제 IFRS4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IFRS17에서는 보험 부채를 시가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럼 이때는 못했었는데 이때는 어떻게 했냐? 이게 이제 좀 문제인데요. 가정을 통일을 못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마다 이 보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데 들어가는 그 가정들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손익상에서 놓고 보면 이게 이제 둘 다 시가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을 할 수 있어서 보험 부채로 들어가 있는 거를 상각을 하면서 매출로 인식을 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익이 상대적으로 좀 더 평탄해지겠죠. 그런데 사실 이 보험 부채를 상각을 해서 매출로 잡는 거 이외에도 이걸 이제 우리가 CSM 상각이라고 하는데요. CSM이라는 거는 이익에 재원이 되는 보험 부채, 다시 말해서 이 보험 계약 마진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요걸 생각해서 매출을 잡고 거기다가 이제 그 예상했던 손해액과 실제 손해액의 차이, 그 다음에 예상했던 사업비와 실제 사업비의 차이를 조정을 해주는 예실차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손실비용이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이 계정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보험계약 마진이라는 거는 미래 현금 흐름을 다 현재 가치로 땡긴 겁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을 팔았을 때 그 보험에 이제 설계를 할 때 가정을 했었던 예상 손해율과 예상 사업 비율을 근거로 해서 이제 들어오는 캐시플로우, 요것들을 이제 다 현재 가치로 땡긴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를 상각을 해서 이익으로 인식을 하고, 실제로 이제 영업을 해봤더니 예상했던 것보다 손해율이 덜 나올 수도 있고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사업비율이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고, 그 점을 조정을 해주는 게 예실차고, 그 다음에 이익 계약만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치가 플러스인 계약들만 잡아서 놓는 건데, 이 플러스인 줄 알았던 계약이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다. 예상했던 것보다 손해율이 너무 커져서 혹은 사업비율이 너무 뛰어서 손실 계약으로 전환이 되는 거를 한꺼번에 쳐내는 겁니다. 그걸 이제 손실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걸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아까 가정이 통일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정을 공격적으로 쓸수록 이 뒤에서 예실차와 손실비용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이제 회계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기존에 사용했었던 상대가치 평가를 적용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고요. 지금 표시가 되는 이익이 사실상 실제로 이게 적절한 가정을 사용을 한 건지 혹은 너무 공격적인 가정을 사용을 해서 나온 것인지를 당장에 알 수가 없고, 그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뭐를 가지고서 가치를 선정을 할 것이냐라는 게 이 자료의 주제인데, 제가 보는 거는 이제 배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회계적인 이익이 증가를 하는 거에 넘어서 사실 이게 주주한테 이롭게 되려면 그 회계상으로 증가한 이익이 배당 가능 이익으로 넘어가고, 그 배당 가능 이익 중에서 배당 금액이 실제로 늘어나야 이게 사실상 주주 가치가 제고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회계상 증가하는 이익이 배당 가능 금액으로 넘어가는 것도 사실 세법의 이슈가 있어서 지금 불확실한 상황인데, 설사 이게 배당 가능 금액으로 전부 다 넘어간다라고 해도 실제로 이제 다른 금융업권을 보시면 배당 가능 금액은 현저히 많아도 배당 금액은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가 이제 자본 적정성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배당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자본 비율, 특히 이제 킥스 비율이 최저 요구 수준을 얼마나 초과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150%가 최저 요구 수준이고 사실상 당국의 권고 수준은 180%인데 보시면 180%가 안 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초과 자본 비율이 넉넉한 그런 회사들이 배당을 상대적으로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 보험계약 마진, 이익의 재원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던 보험계약 마진보다 시가총액의 설명력이 더 높은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좀 더 적절한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자본 비율을 또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 자본 비율이 지금 대체로 보시면 생명보험사보다 손해보험사들이 더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CSM, 보험계약 마진이라는 거는 최근 수년간의 보험계약, 무슨 얘기냐? 이 아까 처음에 제가 IFRS4에서 17 넘어올 때 자산부채 자본에서 여기 부채 항목이 원가로 평가되다가 시가로 평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 원가로 평가가 되던 거는 과거에 금리가 엄청 높았던 시절에 판매했었던 계약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의 낮아진 시장금리로 할인을 하면 갑자기 커집니다. 그런데 자산은 똑같이 시가로 평가를 하니까 그대로 있고요. 얘만 커지니까 자본이 없어지게 되겠죠.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당국에서 이제 도입을 한 게 소급기간이라는 개념인데요. 보험사가 영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2022년 이 IFRS 적용 기간까지 놓고 봤을 때 회사의 재량에 따라서 1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을 정하고 요 기간에 해당되는 그 이때 팔았던 계약들로부터의 미래 현금 흐름만 보험 부채로 잡게 해주고 이전에 팔았던 계약들로부터의 미래 현금 흐름은 자본으로 넣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CSM으로 들어가는 거는 최근 계약들만 들어가 있다. 그래서 자본이 확보돼서 회계제도를 도입을 한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냐? 요 CSM은 회사의 전체적인 보험 계약의 실질을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게 되는 거고 오히려 회사의 전체적인 그 실질을 반영을 하는 거는 자본 비율이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생명보험사들이 회계제도 이전까지 계속 이제 손익이 부진했었던 이유가 과거에 판매했었던 고금리 저축성 보험으로부터의 2차 역마진이 실적을 갉아먹어서이고 그래서 이제 생명보험사들이 홍보를 하는 게 이제 손익의 그 영향이 없어지다 보니까 왜냐하면 최근 계약만 잡았으니까 손익이 크게 증가를 한다라는 걸 홍보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자본 비율에는 그 부담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자본 비율이 손해보험보다 낮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더불어서 역마진 계약들이 자본 비율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 민감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국고채 5년물 금리 1% 하락했을 때 하락하는 자본 비율의 폭이 생명보험이 손해보험보다 현저히 큰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이제 기준금리 인상의 추가 여력이 크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래서 시장금리가 계속 쭉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시장금리가 더 크게 하락을 한다고 하면 자본 비율이 흔들려서 배당을 못 주는 회사가 나올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험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본 비율이 전체 계약을 다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본 비율의 차이도 크게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론 이제 생명보험은 금리가 빠지면서 이 하락하는 폭이 좀 증가를 할 수 있지만 손해보험은 보시다시피 자본 비율의 금리 민감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차이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탑픽은 삼성화재, 차선호전, DB손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1분기 실적에서는 뭘 봐야 되는가? 사실 실적이 지금 이 가정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아예 안 봐도 되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분기 실적 발표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부분은 신계약의 수익성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은 경쟁이 심화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IFRS 17에서는 손익이 판매를 하면 초기 비용 때문에 초기 이렇게 안 좋다가 뒤로 갈수록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IFRS 17이 되면 요 초기 부담이 없어집니다. 어차피 현재 가치로 땡겨서 상각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이 초기에 비용을 쓰는 거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당장 비용을 써도 그게 손익에 반영이 안 보이니까 어차피 예실차 터지는 건 나중 얘기고 당장에 안 보이니까 당장에 비용을 많이 써야겠다. 혹은 상품의 가격을 인하를 하든지 아니면 보장 내용을 크게 늘려서 상품의 수익성을 떨어뜨려야겠다는 요인이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런 사례가 없었는가 생각을 해보면 주기적으로 있었습니다. 최근의 사례가 2018년에서 2019년에 메리츠화재와 경쟁을 했었을 때의 얘기고요. 그 당시의 사례를 보면 이때 경쟁이 발생을 해서 심화가 됐는데
장기 위험 손해율도 튀어오르고 장기보험 사업 비율도 튀어오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판매 경쟁이 격화가 되면 업권 전체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진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회사가 수익성 위주로 장사를 하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과거의 회계제도가 바뀌기 전에 이 장기 위험 손해율을 좀 기준으로 놓고 말씀을 드리면 회사 간의 순위가 바뀌지 않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제 한화손보 같은 경우가 되게 크게 손해율이 개선이 되는데, 이건 이제 경영 개선 권고를 받아서 보험료를 크게 올렸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현대, DB, 삼성 간의 차이를 보시면 이 차이가 순위가 바뀌지 않죠. 그 말인즉슨 보통 이제 경쟁을 드라이브를 하는 거는 중소형사가 먼저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중소형사들이 경쟁을 먼저 참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대형사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대형사일수록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수익성 위주의 전략을 쓸 수 있고 그게 장기적인 수익성으로 이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제도 전환으로 인한 손익 개선이 단순히 이제 조삼모사로 끝나지 않으려면 당장에 지금 신계약을 얼마나 많이 뽑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혹은 다시 말하면 지금 당장 손익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회사들이 얼마나 수익성 위주로 팔았는지를 체크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실 이제 주가로 놓고 보면 이 내용을 시장에서도 좀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회계제도가 바뀌어서 이익이 증가를 하는 거가 사실상 펀더멘탈 개선이 아니다 라는 거를 이제 좀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걸 주가로 보시면 2월에는 회계제도 전환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았는데, 뭐 3월에는 상당히 이제 주가가 많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부진한 거를 4월에 메이크업을 못했다 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 이 회계제도의 전환에 대한 기대는 크게 없어졌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오히려 이제 좀 보셔야 될 거는 회계제도 전환 이외에 원래 보험의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그 주가 동인이 뭐였는지를 좀 더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손해보험은 보험의 수익성, 생명보험은 시장금리입니다. 생명보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금리가 쭉 빠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부진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성 면에서 최근 나타나는 판매 경쟁 심화, 자동차 보험료 인하, 이거 부정적인 요인이긴 합니다. 그런데 실손보험 쪽에서 특히 이제 작년에 실손보험의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됐었는데, 그 이유가 정부에서 이제 과잉진료와 과당 청구를 많이 단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한방진료비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손해율이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손해보험이 상대적으로 더 좋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험이 더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호도 자체도 손해보험을 생명보험보다는 더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